패썸 실전 모의고사 1회 6쪽에 보이시면 심화 문제 있거든요. 심화 문제 풀이만 따로 묶어서 한번 해볼게요. 20번부터 한번 풀이해보도록 합시다. 수직선 위에 4개의 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어요. 이 수들의 간격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는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적으니까 왼쪽이 작은 수, 오른쪽이 큰 수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기역이 1과 4분의 1이라고 했어요. 1과 4분의 1. 얘는 아는 값이니까 적어놓고 리을도 7과 8분의 5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물음에 만족하는 니은의 값을 구하세요. 네, 지금 밑에 보시면 이 아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 해석도 되게 중요한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도 되게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역 더하기, 여기다 따로 적어볼게요. 기역, 아니, 니은이네요. 니은 더하기 디귿과 그 다음에 기역 더하기 리을의 값이 같아요. 지금 이 값이 같은 상태에서 나는 양쪽에다가 기역을 뺀다라고 해봅시다. 그래도 같은 값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은 값이 되겠죠? 지금 이게 똑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디귿도 양변에 뺀다고 합시다. 양쪽에 디귿도 한번 빼봅시다. 그래도 같은 값이 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디귿이 없어지고 니은 빼기 기역, 그 다음에 이게 기역이 0이 되겠죠? 기역 빼기 기역이니까. 그래서 리을 빼기 디귿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문장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기역이랑 디귿을 더한 값과 기역과 리을을 더한 값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니은과 기역의 차이와 니은과 기역의 차이, 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이것과 리을과 디귿의 차이, 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같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얘들아, 만약에 기역보다 니은이 3이 커졌는데 리을에서 디귿 갈 때 3이 작아졌어. 그렇다면 기역이랑 리을을 더한 값과 니은과 디귿을 더한 값이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조건. 이 아이가 무슨 말이지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 기역 더하기 디귿과 니은 곱하기 2의 값이 같아요. 이것도 다시 적어볼게요.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같으니까 2로 나눈 값도 같겠죠. 그러면 2분의 기역 더하기 디귿을 한 값이 니은이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 정리한 이것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아이는요, 기역과 디귿의 중점의 좌표, 중간에 있는 점을 구하실 때 이런 식을 쓰는 거예요. 즉, 기역과 디귿에 있는 가운데 점 어디니? 라고 찾을 때 기역과 디귿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가운데 점이 구해지거든요. 그럼 지금 니은이 그렇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기역과 니은의 간격과 니은과 디귿의 간격이 같아요 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우리 요렇게 적혀 있으면 무엇의 좌표를 구하는 거냐면 중점에 있는 값을 구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정리 꼭 해두세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니은에 알맞은 수는 어떤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보니까 이제 구할 수 있겠다. 그지? 첫 번째 뭘 구하죠? 기역에서 리을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거리는 리을 값에서 기역 값을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거리를 몇 개 등분으로 나누냐면 3개 등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구한 거리의 값에서 나누기 3을 하면 한 칸의 크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세 번째 니은의 좌표, 니은의 값을 어떻게 찾냐면 기역에다가 한 칸의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해졌겠죠? 한 칸 크기를 더해주시면 니은의 좌표가 구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천히 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7쪽에 있는 거 24번 풀이 하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작년에 태준이네 학교 학생은 500명이고 여학생 수에 대한 남학생의 수의 비가 자 13대 12라고 했어요. 여학생 수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기준양이 되고 뒤쪽에 적히죠. 근데 여기가 남학생 수였고 여기가 여학생 수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20% 줄었고 여학생은 15% 늘었다면 올해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차이는 몇 명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남학생 수를 먼저 구해 봅시다. 작년에 있는 남학생 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총 500명에서 13대 12로 나누어지려면 총 25등분한 것 중에서 13개를 가지고 오시면 남학생 수가 되겠죠. 약분하시고 20이 될 거니까 260명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학생 수 한번 세볼게요. 작년 여학생 수는 똑같이 총 500명에서 25등분으로 쪼갠 것 중에서 12개 들고 오시면 여학생 수죠. 마찬가지로 약분하셔서 계산하시면 240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남학생은 2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줄어든 남학생 수를 구해보시면 260명에서 20%가 줄었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2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10 약분하고요. 얘는 52명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여학생은 늘어났어요. 늘어난 여학생 수 이렇게 하시면 240명에서 곱하기 100분의 15가 늘었죠. 그러면 여기 10 약분하고 5, 35, 5, 20, 1은 2, 20, 아니다. 12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2로 약분하면. 그래서 총 얼마가 늘었냐면 36명이 늘었을 거예요. 엄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올해의 남학생 수는 260명에서 52명이 줄어들었으니까 빼서 할 수 있겠죠? 올해의 여학생 수는 240명에서 36명이 늘었으니까 더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한 수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올해의 구한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차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서 계산은 스스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시면서 풀이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25번 문제를 풀이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3.24를 나눈 몫이 네모로 나눈 몫이 자, 네모로 나누어 볼게요. 네모로 나눈 몫이 소수 두 자릿수가 되는 여기 몫이 되는데 몫을 우리는 세모라고 해볼까요? 근데 이 세모가 소수 두 자릿수래요. 두 자릿수. 그럼 얘들아,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고 적혀 있거든요. 단 네모는 자연수이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모는 자연수이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검산식으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네모와 곱하기 몫인 세모를 해주면 3.24가 되겠죠? 우리는 네모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네모를 구하시려면 3.24에서 나누기 세모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세모는 어떤 수였냐면 소수 두 자릿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네모는 누구였죠? 자연수였어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소수 두 자릿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0.01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나누어 떨어져서 자연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3.24에서 나누기 0.01을 하시면 우리 이대로 나누어 주지 않고 여기 나누어 주는 수와 나누는 수를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답이 네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 모두 다 곱하기 100을 할 거니까 우리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네모는 324 나누기 어떤 수 이렇게 했겠죠. 세모 곱하기 100인데 이거는 어차피 100이라는 건 소수를 없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었는데 얘가 지금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졌다. 그럼 여기에 나누는 수는 결국 누구냐? 어떤 수를 나누어야 나누어 떨어지죠? 우리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라는 걸 두 글자로 배웠어요. 뭐가 되겠죠? 약수. 선생님이 답 적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324에 약수가 되는 것들로 나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324에 약수가 나왔겠죠? 그래서 324의 약수를 구해 보셔야 해요. 그럼 선생님 324의 약수를 일일이 다 적어서 구해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일일이 다 하시면 너무 복잡하긴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력 있게 들으셔야 돼요. 324를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런 걸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우리 324를 나누어 봅시다. 일단 4로 쪼개질까요? 4, 8, 32, 4, 1은 4. 4는 2는 4로 쪼개질 거고 8은 9, 9, 81. 근데 9는 3, 3은 9, 3, 3은 9. 그러니까 2가 몇 개? 2개. 그리고 3이 몇 개? 4개.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들을 가지고 와서 곱한 아이는 전부 다 324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하나 들고 왔고 3을 2개를 들고 왔어요. 이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위에 2가 2개고 3이 4개나 있으니까 이런 수는 무조건 324의 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324 안에 들어있는 수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약수를 몇 개까지 구할 수 있니? 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또 일일이 들고 와서 곱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약수를 구하는 것은 2를 가지고 오는 경우와 3을 가지고 오는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2를 가지고 온다면 2를 하나 들고 올 수도 있고 2를 2개 들고 올 수도 있는데 2를 안 들고 올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면 약수가 1이라는 약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을 들고 온다는 경우의 수는 3을 하나 들고 올 수도 있고 3을 안 들고 올 수도 있고 3을 하나 들고 올 수도 있고 3을 2개 들고 올 수도 있고 3을 3개 들고 올 수도 있고 쟤는 3이 4개까지 있으니까 3을 4개 들고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은 모두 다 이 녀석의 324라는 수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324의 약수는 어디에 적히냐면 여기 안에 다 적힐 겁니다. 1부터 시작해서요. 제일 마지막에 324가 올 거거든요. 여기는 2가 되고 4가 되고 그죠? 여기는 3, 3, 2, 6, 3, 4, 12 이런 식으로 오겠죠? 얘는 9, 2, 4, 2, 9, 18 여기는 9, 4, 36 이런 식으로 곱해서 가지고 온 수가 전부 다 약수가 될 거란 말이지. 자, 우리에게 물어본 건 무엇이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아이의 개수가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칸수를 한번 세어볼 거예요. 여기가 3칸, 가로가 3칸, 세로가 5칸이니까 3, 5, 15, 15칸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15개가 나올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모두 다 324의 약수였거든요. 그래서 총 구할 수 있는 수는 15개 이렇게 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선생님 빨간색 부분은 사실은 중학생들 설명하는 부분이었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천천히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설명했어요. 직접 하나하나 구해보셔도 됩니다, 얘들아. 그래도 15개가 나올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2회에 있는
심화 문제도 같이 다루어 볼게요. 여러분들 12쪽에 펴시면 20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빨간색 구슬과 파란색 구슬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머니 가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가 주머니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주머니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빨간 구슬이랑 파란 구슬이 있대요. 빨간 구슬이 있고 파란 구슬이 있고 여기도 빨간 구슬이 있고 파란 구슬이 있어요. 자, 가주머니에 들어있는 구슬 60개 중에 가주머니에는 총 60개가 있구나. 나중 70%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나는 60개의 70%, 70%는 100분의 7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0.7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6, 7, 42, 42개예요. 근데 파란색 구슬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18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여기 이고 이까지 지금 풀이를 했어요. 이 상황이 읽으면서 그려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글자만 쭉 읽고 한 번에 해결되지 않으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이라든지 표로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나주머니에 들어있는 구슬은 80개 중에서 나주머니는 총 80개 구슬이 있구나. 여기에서 85%가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80 곱하기 85%, 100분의 85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0.85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좀 더 편한 형태로 해서 문제 푸세요. 그러면 8, 5, 40, 4 올라갔고 8, 8, 64 계산하시면 68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빨간색 구슬이 68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구슬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12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나 주머니에서 구슬 몇 개를 가 주머니로 옮겼더니 몇 개 옮겼는지 모르죠? 여기서 이쪽으로 몇 개인지 모르니까 네모개를 옮겼어요. 옮겼더니 가주머니에 들어있는 구슬의 80%가 빨간색, 나주머니에 들어있는 구슬의 60%가 빨간색이 되었습니다. 나주머니에 남은 구슬은 몇 개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얘들아 봐. 우리는 전체 60개에서 네모개가 더해진 거고 얘는 80개에서 네모개를 뺀 게 이제 전체 개수가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80%가 빨간색이다 라고 하는 건 전체의 개수와 그 다음에 빨간색의 개수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주머니에 있는 구슬의 60%가 빨간색이다. 이것도 나주머니 전체 80 빼기 네모라고 하는 이 전체의 60%가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적으로 빨간색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가지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빨간색으로 식을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전체 빨간색 수, 전체 빨간 구슬 수. 구슬 수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우리는 42개에서 68개 더해가지고 110개 이렇게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옮겨간 상태에서 80%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0.8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60%라 했으니까 곱하기 0.6 이렇게 하면 옮겼을 때의 빨간색 구슬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변화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체 개수에서. 그렇죠. 내가 나 주머니에서 가 주머니로 준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빨간색 구슬과 여기 있는 빨간색 구슬을 더하면 총 개수는 똑같이 110개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0.8 곱하는 걸 분배 법칙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곱해 주셔야 돼요. 왜? 괄호에 있는 60 더하기 네모에다가 0.8을 곱할게 라고 했으니까 60에서 0.8 한번 곱하고요. 더하기 네모에도 0.8 한번 곱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6, 8, 48 그 다음 플러스 네모 곱하기 0.8 에다가 더하기 자 6, 8, 48에다가 빼기 0.6 곱하기 네모죠. 네모 곱하기 0.6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몇 개냐면 110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48, 48 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96개가 되겠죠? 96개. 그럼 나머지 여기는 얘랑 얘를 계산하면 다시 적어볼게요. 네모 곱하기 0.8에다가 빼기 네모 곱하기 0.6개를 하시면 110에서 빼기 96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14개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모 곱하기 0.8과 네모 곱하기 0.6을 빼주면 우리는 네모 곱하기 0.2가 남겠죠? 그래서 이 아이 계산이 얼마다? 14다.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계산하죠? 네모는 14에서 나누기 0.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4 나누기 0.2 하시면 얼마예요? 70인가요? 두 개 하시면 그렇지 네모는 70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네모가 70이에요. 나한테 네모를 물어봤나요? 아니지요. 물어본 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70개를 옆으로 줬거든요. 나주머니에 남은 구슬은 몇 개입니까? 라고 돼 있어요. 나주머니에 남아있는 구슬은 총 80개에서 70개를 가주머니 쪽을 줬으니까 남아있는 구슬은 10개만 남아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쪽에 있는 24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을 지수와 우진이가 3일 동안 함께 전체의 4분의 3을 일할 수 있고 지수가 혼자 하면 12일 만에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우진이가 혼자서 한다면 며칠 만에 일을 끝낼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정리해 두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을 끝낸다, 일 전체를 완성한다. 일의 완성을 얼마로 준다고요? 1로 두고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계산해 두셔야 계산을 나중에 뭐 3일 일했어요, 뭐 5일 일했어요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쉽다고 했죠?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자, 지수와 우진이가 3일 동안 일을 하면 전체 4분의 3을 일했어요. 우리는 어떤 걸 정리해 두라고요?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정리해 두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함께 일을 했을 때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근데 위에는 3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3에서 나누기 3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4분의 3에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니까 약분하시고 4분의 1만큼 처리를 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지수가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얼마다? 12분의 1이 되겠죠? 12일 만에 일을 끝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 함께 하는 일의 양이 4분의 1이었거든요. 우진이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겠죠. 우진이가 혼자서 한다면 하루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양. 우진이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우리 네모로 처리할게요. 그럼 여기서 12분의 1과 네모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 함께 일하는 양. 그러면 우리는 우진이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네모는 4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12분의 3 마이너스 빼기 12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12분의 2 약분하시면 6분의 1. 자, 우진이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진이가 일을 끝낼 때는 6분의 6 해서 1을 완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재미있는 문제네요. 보니까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기둥,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전개도가 5개를 저렇게 이어서 붙여서 만든 사각기둥이 있어요. 이때 겉면에 적힌 수의 합이 가장 작을 때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이 녀석을 접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녀석을 접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붙일 때 마주 보는 면, 즉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면과
이쪽에 있는 면이 옆으로 해서 탁탁탁 붙어서 가게 되겠죠? 그럼 마주본에 있는 면에 있는 적혀 있는 숫자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주보는 면의 숫자를 한번 볼게요. 1이랑 6이 마주보게 될 거고 3과 4가 마주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와 5가 마주보게 되겠죠? 마주보는 수의 합이 모두 다 얼마가 되겠어요? 모두 다 7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어쨌든 이쪽과 이쪽에 여기에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육면체 입장에서 여기랑 여기에 들어간 숫자가 각각 7이겠죠? 두 개의 합이. 마찬가지로 여기 세 번째에 들어가는 육면체의 이쪽과 이쪽에 들어가는 수의 합도 마찬가지로 7이 될 거예요. 이 네 번째 있는 아이도 이쪽과 이쪽의 수의 합은 7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쪽과 이쪽에 있는 수는 여기는 수가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될 건데 여기는 보인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육면체도 이쪽은 수가 붙어가지고 안 보일 건데 여기는 수가 보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요. 마주보는 면이 다 7이 다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랑 반대쪽 여기랑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거랑 밑에 있는 여기랑 이건 다 지금 보인다는 거지. 그럼 그쪽은 전부 다 7이 될 거니까 결국은 안쪽에 숨어서 안 보이는 수들 다 7이 될 거고 요쪽에 보이는 수, 요쪽에 보이는 수 이걸 지금 제일 작은 걸 가지고 오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1, 2, 3, 4, 5, 6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누구예요? 그렇지. 1이면 좋겠다. 즉 이쪽에 들어간 수가 1이면 좋겠어. 그럼 반대쪽은 6이 되겠죠? 이쪽에 들어간 수 1이면 좋겠어. 그럼 반대쪽에 있는 거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6은 들어가서 안 보이게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 다음에 1과 6이 될 거고 그 다음도 1과 6이 될 거고 그 다음도 1과 6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수들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겉면에 적힌 수의 합이 가장 작을 때 모든 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합 7이 몇 쌍이 있는지 볼게요. 여기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여섯 쌍, 일곱 쌍, 여덟 쌍, 아홉 쌍, 열 쌍.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이 일단 있을 거고요. 이쪽에 있는 1 하나, 이쪽에 있는 1 하나, 즉 2가 더 더해져서 72가 가장 작은 수가 될 거다. 이해하셨을까요?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우리 태썸 실전 모의고사 3회에 나오는 심화 문제도 살펴볼게요. 18쪽에 19번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문구점에서 산 구슬의 색깔을 조사해서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초록색 구슬 7개, 노란색 구슬 8개를 더 샀더니 검은색 구슬이 초록색 구슬의 3배가 되었습니다. 노란색 구슬은 몇 개가 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밑에 보이는 이 상태에서요. 초록색 구슬 8개를 더 샀댔나요? 7개를 더 샀다고 했네. 7개. 그런데 밑에는 지금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얘는 개수를 줬거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구슬은 몇 개를 샀을까? 노란색 구슬 8개를 샀다고 했네요. 여기는 8개를 더 샀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물어보는 게 검은색 구슬이 초록색 구슬의 3배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를 좀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검은색 구슬이 초록색 구슬의 3배가 되었다 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식으로 바로 정리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한글로라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아니라 7개를 더 샀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있을 때 초록색과 검은색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초록색이 몇 개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엔 초록색을 4모개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초록색은 5%고요. 검은색은 50%니까 검은색은 10배, 초록색이 10배죠. 지금 5%랑 50%니까 얘는 4모개 곱하기 10 한 것만큼 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초록색 구슬만 7개를 더 샀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검은색 구슬은 네모 곱하기 10 여기서 변함이 없겠죠?
초록색 구슬은 네모개인데 거기서 더하기 7개를 더 썼어요. 이게 초록색 구슬의 개수, 나중 개수가 되겠죠? 여기의 3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네모 더하기 7. 이 녀석 자체가 3배가 되니까 네모도 3배, 7도 3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네모 곱하기 1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 녀석이 2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21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네모 곱하기 10에서 네모 곱하기 3을 빼주면 21이 된다 이 말이죠. 네모 곱하기 10에서 네모 곱하기 3을 빼주시면 우리는 2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네모 곱하기 10은 네모가 10개 있어요 라는 말이고 네모 곱하기 3은 네모를 3번 더했어요 라는 말이니까 빼면 네모가 7번 더해지게 되겠죠? 이 녀석이 21이니까 결국은 네모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3, 7, 21이니까. 자, 우리는 지금 네모개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3개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본 건 노란색 구슬은 몇 개가 되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노란색 구슬은 초록색 구슬이 5%일 때 노란색 구슬이 20%니까 몇 배가 되죠? 5, 4, 20, 4배죠. 그러니까 초록색 구슬이 3개라는 말은 이때 노란색 구슬은 4배죠? 5, 4, 20, 그럼 3, 4, 12, 12개 있었어요. 그런데 8개를 더 사가지고 왔으니까 12개 더하기 8개 해서 총 노란색 구슬은 20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어떤 부분을 네모로 해서 구했는지 식을 썼는지 이런 거 여러 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거 한 번 해서 선생님 설명 알아듣겠네 해서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을 거거든요. 깨끗한 종이 대고 다시 설명을 하듯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번 유형 보도록 할게요. 20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가로가 세로의 2배이고 공원의 둘레가 134.4m입니다. 이 공원의 둘레에 색칠한 부분과 같이 일정한 폭을 두어서 산책로를 만들고 그 산책로의 산책로의 바깥쪽의 둘레를 재어보니까 173.6m였네요. 산책로 부분의 넓이는 또 몇 미터니 몇 제곱미터니 이렇게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 문제를 풀 때 좀 단계가 있네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처음에 공원의 가로가 세로의 2배이고 둘레를 가르쳐줬어요. 우리 요까지 끊어서 한번 볼게요. 공원의 가로가 세로의 2배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보통 작은 값을 네모로 두시면 좋다고 했죠? 여기는 2배라고 했으니까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네모를 총 2번, 1번 더한 거, 총 3번 더한 거에 2배가 될 거니까 6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6을 한 것이 134.4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4.4에서 나누기 6 처리를 해주시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6, 2, 12 하고 6, 2, 12 하고 24니까 6, 4, 24 이렇게 22.4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공원 둘레에 색칠한 부분까지 일정한 폭, 근데 폭을 안 줬습니다. 우리 이 폭을 이번에는 세모로 놓아 볼게요. 이것도 모른다고 네모로 두시면 아까 앞에 있는 값과 같은 값인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그림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산책로의 폭을 세모로 둘게요. 일정한 폭을 두어서 산책로를 만들고 산책로의 바깥쪽에 둘레. 오호, 얘도 둘레를 쟀네요. 이 녀석이 나왔어요. 라고 되었어요. 그럼 바깥쪽의 둘레는 얘.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곱하기 2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자, 일단 네모가 22.4였으니까 여기는 22.4 곱하기 2 한 거, 즉 44.8에서 세모를 몇 번 더해야 되냐면 이쪽에도 세모만큼이고 이쪽에도 세모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세모를 2번 더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로는
22.4에서 마찬가지로 이쪽에 폭이 세모고 이쪽에도 폭이 세모니까 마찬가지로 세모를 2번 더하겠죠? 자, 이 녀석을 더한 것의 2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 둘레는 2개 더해볼까요? 숫자 더할 수 있는 거? 그래도 한번 적을까? 44.8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에다가 더하기 22.4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 이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온 거의 2배를 한 게 173.6이에요. 식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죠? 67.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더하기 세모 곱하기 4라고 할게요. 세모가 4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한 게 173.6이니까 나누기 2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2, 9, 10, 2, 8, 16 그리고 2, 6, 12 하고 2, 8, 16 이렇게 되네요. 86.8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서 86.8이니까 세모 곱하기 4는 하시면 86.8에서 빼기 67.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6, 9, 1, 19.6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세모 곱하기 4가 19.6이니까 세모는 하면 4, 4, 16 하시면 4, 9, 36, 4.9m가 되겠네요. 이 미터죠? 4.9m입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아이고 선생님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죠. 산책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에헤. 넓이는 또 해봅시다. 전체에 있는 사각형에서 안에 있는 사각형을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바깥쪽에 있는 부분 넓이는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구하고 우리가 아까 네모 구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긴 거 있죠? 긴 거. 이 막대에다가 곱하기 2, 왜냐면 밑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요 막대 보여요? 요 막대? 요 산책로 요거에다가 마찬가지로 곱하기 2, 왜냐면 이쪽도 있거든요. 그죠? 이거를 더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자, 가로가 44.8에서 4.9를 2번 더했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죠? 지금? 나 정말 계산기를 쓰고 싶구나. 자, 계산해주시면 54.6 54.6 요 길이가 54.6 근데 이 폭이 아까 얼마였어요? 4.9였거든. 이렇게 곱한 것. 자, 가지고 오시면 넓이 구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또 구해 갖고 오셔야겠죠? 여기 네모니까 22.4 길이가 그 다음에 여기 폭이 아까 4.9였죠? 그래서 이거를 곱하시면 된다. 이거 두 개를 더해서요. 이거 더해서 2배 해가지고 오시면 되죠. 왜냐면 각각 2개씩 있으니까. 자, 위의 방법이 편한 1번 방법이 편한 친구는 1번 방법대로 푸시고 2번 방법이 나는 좀 편해 보여 하면 2번 방법으로 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세요. 계산은 스스로. 선생님 여기까지. 자, 지민이네 학교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게임과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 수를 각각 조사해서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전체 학생 수의 36%가 게임과 운동을 모두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게임과 운동을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상황을 포함관계를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도 다 구해보고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 조사한 것도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도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럼 게임 좋아하는 학생 구할 수 있겠죠? 몇 명인지? 150도라고 각도를 줬기 때문에 각도로 구해봅시다. 1200명에서 곱하기 전체가 360도에 해당되는데 150도에 해당되는 학생만큼은 게임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으로 약분, 그 다음에 여기에 12로 약분하시면 3이고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3으로 약분하면 3, 1은 3, 3, 5, 15 계산하시면 500명 이렇게 되네요.
게임 좋아하는 학생 500명이에요. 운동 좋아하는 학생도 계산할 수 있어요. 1200명 중에서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96도니까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은 360에서 96 빼주면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264도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360도가 전체인데 그 중에서 264도에 해당하는 학생만큼은 운동을 좋아해요 라는 말이죠. 약분 처리 다 하시고 곱하기를 다 해보시면 880명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880명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지금 계산을 한 거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얘들아, 전체 학생이 1200명이 있어요. 여기 12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지. 자, 이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학생 여기 모여 해서 게임 칸에 여기에 들어가서 모여 있는 학생이 총 500명이에요. 아까 게임 좋아하는 학생 500명이라고 했죠. 500명. 근데 이번에는 운동 좋아하는 학생은 이쪽으로 와봐 라고 했어요. 운동 좋아하는 학생이 이쪽으로 쫙 왔는데 게임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학생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자, 운동 좋아하는 학생 총 880명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여기도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게임과 운동을 함께 좋아하는 학생이 여기도 서 있고 마찬가지로 운동 좋아하는 학생이 여기 게임과 운동을 함께 좋아하는 학생이 여기 서 있을 거고 운동만 좋아하고 게임 안 좋아하는 학생이 여기 서 있겠죠. 그러면 운동과 게임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이 36%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전체 1200명 중에서 36%니까 100 중에 36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해보시면 이 아이는 우리가 432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432명이에요? 그림에서 여기 게임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여기 432명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이 총 500명이라고 했는데 게임과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 여기 안에 들어간 사람이 벌써 432명이니까 이쪽에 게임만 좋아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이 될까요? 500에서 432를 빼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학생 총 빼주시면 68명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네, 68명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432명이니까 운동만 좋아하는 학생, 여기 들어가는 학생을 구하실 수도 있더라.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누구죠? 게임과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모두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몇 명이죠? 그럼 여기 있는 학생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여기 있는 학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1200명에서 게임 좋아하는 학생 500명이랑 운동 좋아하는 학생 880명을 빼버리면 되는데 이걸 더한 값을 빼버리면 되는데 이걸 더하면요 얘들아 여기 게임과 운동을 한꺼번에 좋아하는 이 학생을 2번 더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빼주시면 돼요. 432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를 전체에서 1200명에서 얘를 빼주시면 우리가 게임도 안 좋아하고 운동도 안 좋아하는 학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봅시다. 자, 게임 좋아하는 학생 500명을 1200명에서 뺄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880명도 1200명에서 뺄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 가운데 운동이랑 게임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은 2번 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을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1200에서 빼기 500 빼기 880, 432를 한 번은 더해 주셔도 된다. 지금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은 똑같은 식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더라. 정리 잘 되셨으면 영상을 끄고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